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윈윈 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주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윈윈이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긴다. 근데 말이 쉬워 윈윈 협상이지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중국 만리장성에 관광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밑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예쁘게 만리장성 미니어처가 있어서 집에 애들 사다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것을 짚고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5만 원이래요. 에이, 이게 뭐 5만 원이나 해. 한 3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3만 원. 그 사람은 5만 원. 자, 이렇게 3만 원과 5만 원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만약에 4만 원에 내가 샀다. 그게 윈윈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나는 3만 원에 사고 싶었는데 만 원 더 주고 3만 원에 산 거지 않습니까? 난 루즈, 손해본 거고, 저쪽 사장은 나는 5만 원에 팔고 싶었는데 만 원 깎아서 4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또 만 원 손해본 거죠. 루즈. 근데 윈윈이 아니고 루즈란 얘기죠. 즉, 우리가 협상 상황에서 적절하게 중간에서 타협해서 만나는 건 절대 윈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협상에서 윈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떨 때 그 윈윈 협상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을 할 때 협상의 교착 상태에 빠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쟁점에만 몰입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협상이 잘 안 될 때 이제 옆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협상하면 되지.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배가 밤에 이제 칠흑 같은 이제 바다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 앞에서 웬 불빛이 쫙 비쳐요. 이 배가 2만 톤급 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방송을 합니다. 거기 앞에 있는 배 얼른 비키시오.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그 불빛 쪽에서 우리는 못 비킵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큰 확성기로. 허라? 비키시라니까 빨리. 그랬더니 저쪽 배에서 다시 저쪽에서 우리 못 비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2만 톤급 어선의 선장이 큰 확성기로 우리는 2만 톤급 어선이요. 우리가 핸들로 돌리기는 힘드니까 당신들이 돌리시오. 했더니 상대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등대요. 못 움직입니다. 당연히 등대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결국 2만 톤이든 3만 톤이든 그 어선이 움직여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협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고 꼬셔도 우리 쪽으로 끌고 오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상대 업체로부터 뭔가 이제 그 물품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좀 싸게 공급받고 싶겠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개당 10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한 개당 한 90만 원이나 개당 80만 원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매 담당 부장인데 사장님이 오더를 내리는 겁니다. 조 부장, 어떻든 쟤네들은 지금 개당 100만 원의 요구를 하는데 개당 90만 원이나 80만 원으로 협상을 하게. 그럼 당연히 이제 저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개당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이나 80만 원으로 싸게 사야만 되겠죠. 근데 해보니까 너무 빡빡해요. 쟤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협상력이 부족한가? 물론 협상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느냐. 물품을 공급하는 그 회사는 이게 특허를 받은 제품이에요. 특허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저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우리가 사주는 바이어, 저쪽은 셀러. 그럼 보통 바이어가 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딜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 제품이 특허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이어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도 왜 지금 상대방은 상당히 조심하냐 그러면 이 물건을 사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조부장이 아무리 협상을 잘하고 또 조부장이 이뻐도 만약에 이 회사에 개당 80만 원씩을 줬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회사들에게도 다 똑같은 값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가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쪽 회사에서는 아무리 내가 협상을 잘해도 이 가격이라는 요소는 딱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함부로 깎아줄 수가 없어요. 즉 아까 사례에서 본 것처럼 등대예요. 등대.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야 좀 깎아라 너 왜 그러냐 온갖 협상 기술을 다 써본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쟁점이 도저히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협상하기 힘든 그 쟁점을 놓고 계속 밀고 당기고 힘을 빼는 것보다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이슈 메이킹, 쟁점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슈 메이킹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물건을 공급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회사는 물건을 싸게 받는 것, 개당 100만 원짜리를 개당 80만 원, 90만 원에 받는 것도 분명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회사의 궁극적인 인트레스트를 한번 보자고요. 분명히 포지션은 개당 100만 원짜리를 개당 80만 원, 90만 원에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진정한 욕구는 뭐냐?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제품을 계속 공급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잘하고 싶은 게 목표지 싸게 공급받는 것은 사업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일 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수단일 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콜라를 마실 수도 있고 17차를 마실 수도 있고 포카리 스웨트를 마실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부품을 공급받아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싸게 공급을 받는 거 좋긴 한데 싸게 공급을 받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따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이슈는 없는가? 만약에 이 상대방 회사가 우리한테 계약 기간을 만약에 2년만 체결하고 더 이상은 공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약 기간을 2년에서 좀 더 늘려서 4년, 5년으로 좀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확보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또 하나, 이런 특허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디벨로핑이 되는데 우리 계약 기간 중에 만약에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럼 그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요금을 안 내도 계속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제품을 이렇게 준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싸게 공급받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이슈, 즉 장기간 동안 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과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 또는 우리가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주는 방식을 물건값을 싸게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 물건값을 줄 때 뭐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3개월짜리 어음을 주면 어떻겠느냐. 결제 방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양한 이슈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때문에 지금 이 물품을 공급받아야 되는 조부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단가에 대한 것을 협상을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 포기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이슈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약서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장기 계약으로 해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이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자, 가격은 내가 깎지 않겠지만 이 페이먼트 스케줄, 즉 돈을 지급하는 것을 현금이 아니고 어음으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여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슈를 다양하게 놓고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까?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근데 협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협상에서는 이 이슈마다 중요한 이슈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있어요. 아까 그 사례에서 상대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이 물품 단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이 물품 단가를 만약에 이 회사에게만 싸게 주면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계약기간, 오케이. 계약기간은 2년보다 더 길게 3년, 5년 충분히 가능해.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야. 상대방도. 그 다음에 페이먼트 스케줄, 지급 스케줄은 내가 조금 여유를 주겠어. 즉 단가 자체를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페이먼트 스케줄은 조금 내가 융통성을 줄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해. 왜냐하면 상대방 업체에서는 다른 이슈들은 가격, 단가 이슈보다는 훨씬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단가를 낮추진 못했지만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들, 계약 기간이나 무상 업그레이드나 그 다음에 페이먼트 스케줄 같은 데서 우리가 뭔가 보장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제품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 이제 협상 관련된 다양한 그 실무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오로지 한 군데 쟁점에만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특히 이제 구매 계약 같은 경우는 단가가 제일 중요해. 하지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단가보다 다른 요소들이 더 결합이 됐을 때 나한테 이런 것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자주 드는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연봉 협상에 대한 겁니다. 자, 아주 핵심적인 직원과 연봉 협상을 하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회사 사정이 저 직원이 원하는 만큼 연봉을 많이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직원은 우리한테 필요한 직원이에요. 만약에 연봉 협상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돈을 못 맞춰주면 저 친구는 떠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 돈을 더 줄 수는 없는데. 자, 이 경우에도 돈이라는 요소로만 딱 놓고 보면 별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어요. 돈을 내가 뭐 얼마 더 올려줄 건지 말 건지. 하지만 여기서도 쟁점을 한번 이슈를 다양하게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가만히 봤더니 이 직원은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많은 교육도 받고 싶어 하고. 좋아. 그러면 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정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금이 별로 크게 들지가 않아요. 물론 다만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부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원과 협상을 할 때 줄 수 있는 연봉의 인상폭은 작지만, 자, 너가 이런 점에서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다 그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을 듣는 그 날짜, 그 시간을 우리가 빼주겠다. 근무 시간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개발을 하라.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도 자기의 욕구 중에 하나인 그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아니 연봉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당연히 돈이지. 그 이외에 뭐 다른 뭐가 있겠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복지 제도나 그다음에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배분해 주는 것. 다양한 쟁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어떤 협상 상황이 되면 자꾸 고민을 해요. 우리 의뢰인이 얘기하는 그 포커스된 그 이슈 말고 다른 이슈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하나만 파는 가게가 있어요. 우리 집은 정말 순두부를 잘해요. 그래서 뭐 역삼 순두부, 여기는 only 하나의 메뉴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두부만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는 순두부 이외에 다른 제품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호텔 뷔페를 생각해 보세요. 호텔 뷔페. 정말 다양한 선택권이 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협상 상황을 이 순두부집으로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그러면 순두부를 먹든가 말든가 아니면은 뭐 적게 먹든가 많이 먹든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뷔페로 오게 되면은 다양한 요리의 선택권을 가지고 무엇을 내가 초이스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고받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슈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마다
그 이슈를 다루는 그 무게가 다 달라요. 나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무겁게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가벼워.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슈를 던지다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은 저쪽이 가볍게 받아들이는구나. 특히 외국과 계약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의뢰 입장에서 외국 기업이 갑이다. 그럼 세계적인 기업이다. 그럼 일단 주눅이 들죠. 일단 주눅이 들고, 야, 우리가 뭐 이런 것 좀 바꿔달라 그러면 쟤들이 바꿔줄까?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외국 기업들은 내가 배고프다고 울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아요. 이게 침묵이 절대 그쪽 사람들한테는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무엇이 불만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정중하게 격식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계약을 하나 체결하면서 우리는 계약 단가도 문제지만 뭐 다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좀 불만입니다. 고쳐주십시오.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내지는 해봐야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할 때보다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오히려 외국 애들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절반이나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윈윈 협상이라는 것이 이 협상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단일 이슈만으로는 윈윈이 안 됩니다. 5만 원짜리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3만 원에 사고 싶을 때 4만 원에 만나는 것, 그것은 결코 윈윈이 아니고 루즈입니다. 왜냐? 오로지 가격이라고 하는 단일 이슈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협상에서 윈윈이 되려고 그러면 이 한 가지 메뉴만을 갖고 있는 식당이 아니고 호텔 뷔페를 떠올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메뉴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노력, 바로 이것을 이슈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많은 협상을 해봤지만 결코 한 가지 이슈만 있는 협상은 절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양한 이슈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슈들을 다 끄집어내서 서로 간에 다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한 가지를 얻지 못하지만 다른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슈 메이킹은 누가 해야 되느냐? 협상력이 약한 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갑은 자기 입장을 그대로 요구할 테니까 을은 여러 가지를 놓고 그걸 가지고 무게를 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협상력이 약한 을일수록 하나의 협상에서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